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방세포가 독성세포, 우리 몸 해치는 세포가 되는 순간에 관여하는 두 가지 호르몬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면적과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세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방세포를 잘 관리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 원칙 중에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쁜 지방세포는 뭘까요? 자, 내장지방,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살이 찌우는데 자주 등장하죠. 백색지방, 허리 둘레 쪽에 있는 지방, 이소석지방,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지방, 췌장 옆에 있다든지, 간 옆에 있다든지, 콩팥 옆에 있다든지, 심장 옆에 있다든지, 그런 이소성지방,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나쁜 지방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염증을 내뿜는 지방세포. 자, 지방세포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우리 몸의 구성성분, 완충 역할도 하죠. 충격에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계 쪽에도 관여하는데요. 지방세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염증을 많이 내뿜는, 염증인자를 많이 방출하는 지방세포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의 원인이라는 것이 요즘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방세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려주는 데 중요한데 이 지방세포가 나쁜 지방세포, 염증을 뿜는 지방세포가 되는데 관여하는 이 두 가지 호르몬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먼저 인슐린이거든요. 자, 인슐린 저항성 들어보셨죠?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속에 혈당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인슐린의 기능이 정상이면 우리 몸에 혈당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세포 속에 잘 집어넣고 그러면 혈중에 돌아다니는 인슐린과 당의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인슐린이 들어오지만 정작 저장하는 당의 양은 적어지고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는 당의 양도 많아지지만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인슐린 자체가 염증인자를 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염증과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인슐린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 속에 당을 넣습니다. 근데 세포가 포화되면, 특히 지방세포가 포화되면 인슐린 당을 넣지 못하고 혈액 속에는 당이 넘치게 됩니다. 이 당을 넣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혈중에 분비되지만 이 인슐린들은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은 염증인자를 방출합니다. 이때 관여하는 세포가 포화된다. 이때 포화되는 가장 중요한 세포가 뭡니까? 지방세포죠. 지방세포 커지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한 기전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때는 지방세포를 크기를 줄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렙틴 저항성입니다. 자, 렙틴 저항성은 뭐냐면 렙틴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렙틴이 올라갈 때, 우리 몸속에 렙틴이 많을 때, 우리가 많이 먹을 때, 음식을 섭취할 때, 운동이 부족할 때, 특히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을 때 렙틴의 우리 몸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렙틴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렇죠. 많이 먹었으니까. 지방세포가 커졌으니까 이제 렙틴이 분비돼서 그만 먹어라. 렙틴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서 음식을 그만 먹어라. 포만감을 우리 머리 쪽에 전달해 주는데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더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적게 먹어야 되는데 포만감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먹게 되고 그러면 지방세포는 점점 더 커지죠. 이 커지는 지방세포는 렙틴을 통해서 염증인자를 뿜어내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디포사이트라는 것은 지방세포예요. 이 지방세포가 렙틴 보이시죠? 렙틴인데 이 렙틴 자체가 염증에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렙틴의 저항성은 인슐린 저항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 어떻게 보면 렙틴이 포만감을 느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와 나가는 칼로리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했을 때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진 렙틴의 기능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렙틴이 더 많이 분비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렙틴은 염증인자를 뿜어내는 또 하나의 호르몬 매개체로 작동하게 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세포의 염증화를 막으려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해야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됩니다.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침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서 렙틴이 제대로 분비될 수 있게끔 포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나중에 반동적으로 점심이나 저녁 때 더 강력한 그레린의 욕구가 오지 않게끔 렙틴을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새끼를 일정한 시간에 하고 식사 지속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합니다. 음식은 꼭꼭 천천히 씹어서 20분 이상 섭취해야지 렙틴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식사를 어느 정도 했을 때 똑같은 양을 하더라도
포만감 느끼게 해서 다음 식사 때 반동적으로 더 간식을 하거나 더 많이 먹게 하는 것을 막아주겠죠. 하루 물 2리터 섭취는 식탐 해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으로 포만 충출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시고요. 이 렙틴이 좋아하는 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웃음, 칭찬, 선행, 운동, 명상 등이 도파민을 촉진시켜서 렙틴을 도와주게, 그래서 우리가 식탐을 잘 누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운동은 굉장히 렙틴을 도와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운동, 너무 힘든 운동, 스트레스가 쌓이는 운동은 오히려 그렐린을 강화시켜서 렙틴의 반대 역할을 하는 게 그렐린이거든요. 렙틴의 기능을 떨어지게 합니다. 배가 고프면 무조건 참지 말고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사를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오히려 더 가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그렐린 폭발, 아까 렙틴 기능 저하에 가장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식사 시간은 20분 이상 해서 렙틴이 잘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야근이나 밤샘 근무를 했을 때 식사 많이 땡기는 게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의 기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레인 분비돼서 식욕이 강해지니까 그때는 적절하게 뭐 채소라든지 단백질 같은 음식을 드시고 필요 없이 잠을 깨어 있는 경우는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있고 음식에 감사해야지 렙틴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당지수,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 지수를 더 올리는 저당지수, 그리고 원색에 더 가까운,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이죠. 정제가 덜 되는 음식들이고, 설탕 섭취를 성인은 10g, 아동은 5g 이하로 제한하고 물 섭취를 하루 2리터까지 늘리고, 간식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당근, 브로콜리, 오이 등의 야채나 과일로 전환해 주시고요. 식후 30분에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때 가볍게 운동하면서 인슐린이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족에서 더 만족. 아까 스트레스 줄이는 거하고 같죠. 남과 쓸데없는 비교를 하지 않고 남의 속마음, 남의 눈치 너무 보지 않고 느리게 살기 훈련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줄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항성 전분을 식탁에서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섬유질 섭취를 하루 30g 이상 늘리고, 정 어쩔 수 없이 흰쌀밥을 드셔야 되면 제가 콩기름 찬밥을 여러 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요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잘 보시면 되는데 평소와 같이 4인분 기준으로 살을 이렇게 불린 후에 콩기름 한 건술에 넣고 똑같이 밥을 한 후에 소분해가지고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냉장 보관하고, 만약 드시게 되면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우면 저항성 전분의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고 인슐린 도와줄 수 있는 쌀밥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지방세포가 독성 염증세포로 된 데 관여되는 두 가지 호르몬을 말씀드리고, 그런 호르몬들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포가 독성 염증세포가 되지 않고 우리 몸을 도와주는 중요한 세포가 되도록 여러분은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